위와 촉을 연결하는 군사요충지 한중을 둘러싸고 조조와 유비가 싸움을 벌이지만 유능한 병사와 백성의 인심을 얻은 유비의 군대는 천하무적이고 조조는 눈물을 흘리며 퇴각한다. 그런데 위의 사마중달이 한중에서의 패배 이후 병석에 누운 조조를 대신해 군사를 지휘하며 오의 젊은 군사 능선과 손을 잡고 촉을 공격한다. 조조군이 형주를 침공하고 오의 여몽이 뒤를 칠까 염려해 바라보고만 있던 관우는 여몽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출진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포로가 되는 관우와 관평은 자신의 부하가 되라는 손곤의 말을 거부하고 통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조비는 무력으로 한왕조 최후의 황제인 헌제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 사실을 들은 유비는 한왕조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대촉 황제라는 이름으로 황제에 즉위했다. 오의 손건도 그 뒤를 이어 자신이 천자임을 선언했다. 이렇게 해서 위오 촉이 천하를 나누어 지배하는 삼국시대가 열린 것이다. 폐하, 형님, 저는 오늘처럼 화려한 행사는 처음 봤습니다요. 장군, 폐하의 즉위식 행사 중임을 잊지 마시오. 시끄러우니 저리 비켜요. 장비야, 관우 장례식 때도 오지 않더니만 오늘은 또 술에 취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저는 한중에 있는 성에서 울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님, 저는 관우 형님의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아시느냐고요? 그런데도 형님은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천자 흉내만 내고 계신다면 저절로 원수가 갚아집니까 뭡니까? 봉은에서 맺은 우리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형님,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장비야, 이게 내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구나. 나라고 어찌 관우가 죽은 걸 현실에도 잊었겠느냐. 하지만 그 전에 한나라의 왕인 이상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촉 왕조의 기초를 잡아 나라의 장래를 흔들리지 않게 됐다. 이 일을 이룬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관우의 원수를 갚는 일이다. 내가 직접 지휘를 해서 오의 선군을 징발하러 가겠다. 신하들은 당장 원전 준비를 해주시오. 폐하, 고맙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폐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한 왕조의 원수라 할 수 있는 천하역적 조위부터 먼저 치는 게 순서일 줄 압니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군왕이 걸어갈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를 치려면은 첩첩산중을 끼고 도는 장강을 따라 무기와 군량미를 실어 나가야 하는데 너무도 불리한 전쟁이라는 건 뻔합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대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내 결심은 변함이 없어. 더 이상 반대하는 사람은 용서치 않겠어. 그럼요. 군사님께서 말씀을 좀... 폐하께서 이상으로 삼고 계시는 천하의 정의는 모두 관우, 장비 이 두 장수와 함께 맺은 도원결의에서 비롯된 것이네. 돌아가신 관우 장군의 한을 풀어주고 의형제의 의리를 지키려는 폐하의 지금 심정은 어떤 말로 설득을 하더라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는 건 없을 것이오. 군사의 말이 맞소. 장비야, 너는 당장 한중성으로 돌아가서 출전 채비를 하라. 예, 알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의형이신 관우 장군의 장례 전쟁이다. 모든 병사는 신옷을 입고 전장에 나갈 것이니 사흘 안으로 모든 병사들에게 신깃발과 신옷을 준비하도록 해라. 장군님, 그걸 사흘 안으로 모두 준비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무엇이? 너희들이 이 장비가 일생일대의 결심을 했는데 거기 찬물을 끼얹겠다는 거냐? 명심해라. 사흘 안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당장 너희들을 저역시키고 말겠다. 장군께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다. 너희들은 물러가 있거라. 예.
써나, 너는 이 나라의 태자니까 내가 없는 동안 이 성을 잘 지켜야만 한다. 내 말 명심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예, 아버님. 믿을 사람은 군사뿐이니 부탁하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폐하! 장비 장군님이 모반을 일으킨 멍강장단에게 살해됐습니다. 장비가 장비 맞죠? 돈에서 길을 맺은 의형제 중에 이제 나만 남았단 말인가? 폐하, 오늘은 아무래도 먼 길을 떠나는 날로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날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정비의 목까지 내가 싸워야지. 그래야지. 전군 출정이다. 군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늘의 운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법. 하늘의 운명? 이번 싸움에 우리 군이 이길 가능성은 100에 하나도 되지 않아. 그래도 가시겠다는 건 말릴 수 없지. 내가 아무리 전지전능하더라도 하늘이 정한 운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 유비가 이끄는 75만 군대는 험한 산을 넘어 파죽지세로 진격을 계속했다. 700리에 이르는 오해 방어진을 돌파하고 본거지인 선도로 육박해 들어갔다. 조용히 해라. 조용해. 이걸 봐라. 이 육선이 대도덕의 직위를 임명받고 전군을 지휘한다. 명령을 거역하는 병사는 황제 폐하께서 내린 이 칼로 목을 베겠다. 내 작전을 말하겠소. 이제부터 적군과는 절대 전투를 하지 않을 것이오. 모두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어만 철저히 하고 아무리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성문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다음 명령을 내릴 때까지 신중하게 참으며 명령을 앞서주시오. 명령이긴 하지만 성을 나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유비의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군이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싸우지 않고 성 안에서만 기다리자는 말입니까?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군법에 따라 엄격히 다스리겠소.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시간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오. 보시오, 저 태양을. 언젠가는 저 태양이 유비가 흔드는 지휘체를 미치게 만들 것이오. 너무 덥네 이거. 대도도 더 잡지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시오. 아무리 약을 올려도 오군은 성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데 우리 병사들은 마신 물도 부족해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적은 장기전으로 우리 군의 전력을 흐트러뜨릴 속셈이니 그늘이 많은 숲을 속으로 진지를 옮기도록 하시오. 오시오,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어? 불타기 쉬운 숲속에 진지를 세우는 것은 병법에서도 피하는 금기인데 제갈 공명이 있었다면 절대로 저기다 진을 치지 않았겠지. 그가 따라오지 않은 건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 폐하,
이런 숲속에 진을 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가뭄이 계속돼 나무가 말라 적이 불로 공격해오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적은 공격해올 마음이 조금도 없어. 쓸데없는 걱정일 뿐이. 적장은 관우 장군에게도 이긴 육손입니다. 싸움을 하러 나오지 않는 데에는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런 게 틀림없습니다. 나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이런 전투를 수백 번도 넘게 치러온 역전의 장수요. 육선 같은 내성이한테 당하겠소. 그래. 본사님, 원정군의 마량이 이륙에서 보낸 전가리옵니다. 군사님, 저희 형이 무슨 내용으로 편지를? 이걸 봐라. 마공이 그려서 보내준 우리 군대의 포진이다. 아니, 이런 엉터리 같은 진영을 대체 누가? 폐하께서 직접 나서서 배치하신 진이라는구나. 네? 마공이 성심을 다해 충고를 했지만 고집을 부리신다는구나. 이 진영대로 있는 한 머지않아 우리 군은 육선의 기습을 받고 크게 패하리라는 건 보지 않고도 뻔하게 알 수 있다. 강북의 적진에 불을 지더라. 우리 부대는 강남의 진을 공격하라. 저 불은 무엇이? 폐하, 이쪽에도 있습니다. 바람이 제법 세서 금방 번지겠고. 관은 상 살펴봐라. 예. 가자, 공격시로 간다. 적군의 진진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자. 적이 공격한다. 불길이 먼저 옵니다. 어서 불을 꺼. 안 됩니다. 가뭄이 계속되려다 난동부의 것에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육선의 장기전이 바로 이걸 노렸구만. 유비를 놓치지 마라. 유비를 잡아라. 폐하, 오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을 피해 풍습의 진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야, 애송이, 너희 황충이 상대해주고 이려. 이럴 수. 여기도 불만다. 어서 피해. 기다렸다, 유비. 자라. 이것은 책임다. 쏘시죠. 이럴 수가. 우리 진영이 불바다로 변해버리다니. 육선 무서운 계략이구나. 나를 이 숲속으로 몰아넣고선 가뭄에다 불볕 더위에 풀과 나무가 말랐으니 남동풍이 불날만 기다렸구나. 폐하, 산란에서 적병이 올라오고 있사옵니다. 녀석들은 산 꼭대기에 있다. 산을 내왔다고 산 꼭대기 숲을 태워말려라. 폐하, 이곳은 관응에게 맡기고 피하셔야 합니다. 저 앞 영안의 백제성까지만 가면 거기 좋은 장군이 있어 뒤를 막아줄 것입니다. 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거기 서라! 거기 서라! 폐하, 일각은 잡히고 말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막을 테니 어서 먼저 도망치십시오. 모두 내 말 들어라. 여기서 올라오는 적을 우리가 막는다. 내는 불로 배울 만한 걸 뭐든지 다 모아라.
하시는 겁니까? 어서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장강의 경리는 촉의 대군을 유비의 꿈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삼켜버렸다. 폐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마지 봉이, 너희들은 웬일이냐? 네, 군사님이 시키신 대로. 자, 어서. 백제성으로 가는 길은 모두 포위됐다. 유비가 달아날 것은 이 길밖에 남지 않았다. 저게 뭐지? 유비,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한다는 마의 돌숲이다. 돌아가자. 이륙의 전투에서 완패한 유비는 상심한 나머지 쓰러져 병이 들고 다음 해 봄 4월 이곳 백제성에서 파란 많은 생애를 마감했다. 결국 나는 아우들의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눈을 감는구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의형제 맹세를 지켜 한시라도 빨리 두 사람 뒤를 따라가야 할 텐데. 폐하,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야지요. 공명군사. 마지막으로 일러둘 게 하나 있어. 성도에 있는 내 아들 선이 말이오만, 군사께서 보시고 선이 제왕으로 보필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들면 보필해 주시오. 하지만 만약 군왕의 자질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지체 말고 군사께서 대적 황제의 자리에 오르셔서 내 뜻을 이어가 주시오. 폐하, 어리석고 모자라는 이 신하를 그토록 믿어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대들의 도움으로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지배하려던 계획을 현실에 이루어 촉을 세웠지만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은 지금 위나라의 지배에 놓여 있어. 거기 살던 백성들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군사, 내 꿈은 이 대지에 전쟁도 없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세우는 것이었어. 나 대신 그대가 내가 못다한 이룬 꿈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오. 반드시 이 목숨을 걸고 그러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부탁하오, 좋은 장군. 예. 장군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함께 해왔지만 앞으로는 몸을 소중히 여기시오. 폐하, 앞으로도 폐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만 됐소. 보시오, 저기 관우와 정비가 마주 나와 있지 않소? 알았다, 내 형제들. 내 곧 가지. 지금 간다니까. 폐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꽃이파리 수만큼 많고 더듬어가야 할 곳은 저 산꼭대기보다 훨씬 높고 또 먼데 폐하께서 남겨주신 꿈은 너무도 크다.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과연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 봉이야, 마지가, 너희들이 내 힘이다. 언제까지고 이 손을 놓지 말아라. 예. 유비의 시신을 성도로 옮겨온 공명은 장례를 성대하게 치른 뒤 곧바로 태자선을 황제로 즉위시키고 자신은 승상의 자리에 올라 먼저 오와 평화조약을 맺고 반란이 끊이지 않던 월남을 평정하는 등 나라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위나라 군대의 총사령관 주위에 오른 사마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현덕이 죽은 지금 촉은 한참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촉을 공격할 이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갈 공명이 아무리 지략에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번만은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나라의 50만 대군은 장안을 거쳐 물에서 위수연안 일대를 점령해 들어갔다. 하지만 공명은 위나라와 나라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신제갈 공명이 아뢰옵니다. 돌아가신 황제님의 뜻을 이제 거의 이루어 지금은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그 한쪽을 다스리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난하고 공명은 이 출사표에서 유비 현덕의 공적을 열거하고 정치가 나가야 할 방향을 조목조목 유선에게 일렀다. 제갈 공명은 유비가 남긴 뜻을 이어받아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었다. 폐하께서도 돌아가신 황제님의 뜻을 따르셔 오로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길을 열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에게 내려오신 은혜가 너무 깊어 지금 폐하의 곁을 떠나 멀리 출정을 나갈 이 불충한 신하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흘러내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승상님, 저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다. 넌 여기 남아 있어야 한다. 여기 남아서 해줘야 할 큰일이 하나 있다. 큰일이요? 그래, 이 마직의 아내로서 해야 할 일. 승상님, 저희들은 아직도 너희들이 서로를 깊은 마음으로 맺어져 있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봉이야, 마직은 관우 장군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훌륭한 사위가 될 것이고 네 신랑이 될 것이다. 이번 싸움에서는 마직이 꼭 내 곁에서 날 도와줘야 한다. 마직이 훌륭하게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마직에게 너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또 바쳐야 한다. 봉기, 그대 가슴속의 기쁨과 슬픔을 나와 함께 나눕시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입니다. 봉기, 지금은 그 말만으로도 난 만족합니다. 나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승상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사랑은 이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겠어. 네, 꼭. 제갈 공명이 이끄는 30만의 촉군은 한중을 근거지로 삼아 기산에 진을 치고 위수를 사이에 둔 채 사마이가 이끄는 위군과 대치했다. 그러나 제갈 공명아, 천안 백성 출신의 한각 시골 서생이 승상의 자리에서 천자를 호위하는 나에게 감히 화살을 쏘는 일은 하늘도 용서치 않을 큰 죄다. 네가 살던 시골로 곱게 내려가 밭이나 갈고 사는 게 훨씬 오래가는 길임을 명심해라. 내가 천안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한왕실의 옥쇠를 강제로 빼앗은 흉악한 도둑들이 아니냐. 하늘이 용서하실 사람은 너 같은 역적무리들이다. 천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거라. 말싸움은 이제 필요 없다. 소문난 네 녀석의 병법이 어느 정도인지 솜씨나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는 그대가 먼저 진을 펼쳐보시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어떠냐? 이건 구경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낡아빠진 지법을 아직도 쓰고 있나? 그건 혼원일기라는 진이 아니냐? 그렇다면 네 녀석의 솜씨를 보여봐라. 뭐냐 그러마?
겨우 한 개 팔개신이냐? 그런 진주만 단 한 번의 공격으로도 깨줄 수가 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래, 저 진영은 휴, 생, 상, 두, 경, 사, 경, 계라는 8개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의 생문으로 치고 들어가서 남서쪽의 경문으로 뚫고 나와서 이어서 북쪽의 계문으로 공격해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깰 수가 있다. 공격! 물러서지 마라! 남쪽에서 관운이 공격해 옵니다. 이 종이 잡아주마. 아래 옵니다. 북쪽에서 조원이 공격해 옵니다. 뭐시? 그럼 우리가 삼면으로 포위됐단 말이냐? 위험하다. 붙어! 잡아라! 서전을 승리로 장식한 촉군은 일거의 위수저적의 성을 함락시키고 장안으로 총공격해 들어갈 전열을 가다듬고 진군했다. 이제 우리 힘만으로는 적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급히 나강에서 원군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해라. 아무리 제갈 공명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이상 허점은 있을 것이다. 그건 여기다. 적은 우리 영토 깊숙이 쳐들어와 있어 보급품이 부족할 터. 따라서 적은 한중을 중간기지로 삼아 식량 등의 보급품을 모아둘 것이다. 그리고 그 수송로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이 가정이다. 이 가정을 치기만 하면 적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굶어 죽고 말 것이다. 적의 뒤를 쳐서 단숨에 승기를 잡는 것이다. 우리 군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곳 가정을 절대로 저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 사마이는 꽤가 많은 인물이라서 어쩌면 이 가정을 기습 공격해올지도 모른다. 누가 이곳 가정을 수비하겠나? 그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마속, 이곳엔 성이 없어 만일 적이 공격해온다면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맹세코 책임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날을 위해 피로 쓴 서약서도 준비했습니다. 서약서를 내고도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곳을 빼앗기면 군법에 따라 처단할 것인데 각오는 하고 있느냐? 제 이 한 목숨은 성도를 떠날 때 이미 승상님께 맡겼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좋다. 그런데 지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큰 길에 다치도록 해라. 적 병사는 한 명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다른 곳에다 진을 치면 뜻하지 않은 실패가 뒤따를지 모른다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산골짜기로 적이 나타날 리가 없어. 진은 저 산 위에다 치겠소. 장군, 승상께서는 이 큰 길가 말고 다른 곳에 진을 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진을 치면 적은 겁을 먹고 가까이 오지도 않을 겁니다. 이 길을 열어두고 적병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산 위에서 치고 내려오면 단번에 전멸시킬 수가 있어. 전가를 올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 모두 산 위로 올라가라! 아버지, 승상님과 마석이 이기고 돌아오게 지켜주십시오. 장군님, 무슨 일이냐? 적입니다. 적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적군이다! 장군님, 산기슭을 모두 적이 점령했습니다. 문을 길어오지 못해 밥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지키는 장수가 누구지? 공명이 제일 아끼는 제자라고 하는 마속입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산꼭대기에다 진을 치다니. 이런 멍청한 녀석에게 이거 수비를 맡기다니. 공명의 운도 다 했나 보구만. 날이 어두워지면 지칠 것이다. 그때 밑에서 불을 지르고 단숨에 공격한다. 큰일 났다! 못 떠나느냐? 어서 내려가서 적을 쳐라! 어서! 장군님, 적의 화공이 거세 안 되겠습니다. 원군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내 실수다. 장군님, 적은 장기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적진으로 항복하고 있습니다. 장군님만이라도 여기서 도망쳐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승상님. 뭐야? 가정을 빼앗겼다고? 예, 산꼭대기에 친지는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화공을 막지 못하고. 이럴 수가. 가정 전투에서 진 공명의 군대는 장안을 총공격하려던 생각을 버리고 허무하게 발걸음을 뒤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마속, 이 서약서를 기억하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막중한 임무를 맡았건을 어째서 시킨 대로 하지 않았느냐? 네 잘못으로 인해 장안을 공격하려던 우리 목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더 할 말이 또 있느냐? 승상님, 군법에 따라서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부하들을 버리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살아 돌아온 것은 오로지 승상께서 내리실 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만이 오랜 세월 동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승상님께 마지막 보답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마속을 데려가라. 잠깐만! 마속은 사마의 군대를 유인해서 전멸시키려고 일부러 산꼭대기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작전이 실패한 것이지 군유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속은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이니 명령을 거두어 주시길 이 조은이 간청드립니다. 장군, 지금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은 마속 같은 인재보다는 주상같이 지켜지는 군율입니다. 나라를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처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상님 머릿속에는 천하와 나라를 다스리는 생각밖에 없죠. 그렇죠? 용서해다오 봉이야. 아니요, 못합니다. 지난번에는 죽으려는 마음 먹고 목숨을 끊으려는 제게 새 생명을 주시더니만 어째서 이번엔 제게서 목숨을 빼앗으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목숨을 승상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는 게 백성을 위해서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승상님도 정의라는 말도요. 제가 원하는 건 이 사람뿐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요. 어서 살려주세요. 언니, 이것 좀 보세요. 도자기가 이렇게 예쁘게 구워졌어요.
참 예쁘게 됐구나. 이제 우리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도자기를 만들어다 팔면 사는 게 힘들지 않겠다. 천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들어 팔고. 다 언니가 가르쳐줘서 그런 거지 뭐. 선생님, 이상한 할아버지가 선생님 찾아오셨어요. 스승님. 할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시는데. 이놈 소원아, 네가 아무리 입이 열려 말을 많이 배웠기로서니 꼬부랑 할아버지가 뭐냐? 나는 요 몇 년 동안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다. 천지의 대도를 깨닫는 데는 이 길밖에 없거든. 스승님,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니 여기가 좋다. 근데 봉이야, 제갈공명은 지금 또 군사를 이끌고 위수연안에서 사마위와 싸우고 있다. 이번이 6번째 싸움이다만 무척 힘이 드는 모양이더라. 좋은 마초 같은 명장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국왕인 유서는 용기도 없고 수줍어하는 여자처럼 샌님 같으니 진정으로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공명 한 사람뿐이다. 하지만 세상이 벌벌 떨던 그 공명도 이젠 힘이 다 든 것 같구나. 봉이야, 공명을 도울 사람은 이제 너밖에 없으니 공명이 있는 대로 가거라. 이 말을 하려고 찾아왔다. 스승님, 저는 이제 나라를 세우는 일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보람이에요. 마속이 죽은 걸 잊지 못해서냐? 그때 공명은 울고 있어서 마속을 죽이느니 차라리 자기가 죽고 싶었을 것이야. 하지만 유비현득의 뜻을 이어가려면 그래서는 안 되고, 공명은 나라를 세우는 일만을 생각했던 게 아니다. 자기가 꼭 해야만 하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천명을 성실히 다해야 했어. 천명? 그렇다. 사람은 제각기 자신이 걸머진 천명을 다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천지의 대도를 걸어가는 길이야. 봉이야, 오자원으로 가거라. 공명은 병이 들어 이제 얼마 더 살지도 못한다. 오장원. 그래, 오장원이다. 사마이는 장기전으로 들어가 우리 군의 식량이 다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야. 겨울이 닥치기 전에 싸움을 결판짓지 못하면 올해도 또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가야 하는데. 아뢰입니다. 촉군에서 지금 새로운 운반차 모구유마를 이용해 검객에서 대규모로 식량을 운송해 오고 있습니다. 뭐시? 그럴 순 없지. 내 작전은 식량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장기전인데 식량이 도착하면 안 되지. 장호, 아침, 어서 달려가 촉군의 식량 보급대를 기습해라. 예! 적군이다! 도망쳐라! 자, 어서 끌고 가자. 서둘러. 아버지, 스승님은 절더러 가라고 하시는데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제 이기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싸움. 하지만 앉아서 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가서 이길 길을 찾아야 한다. 이곳에서 물러나면 청나라의 운명은 끝이 난다. 아버님,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병사는 촉군의 3배로 100만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 많은 병사가 있는데 왜 싸우지 않고 기다리시는 겁니까? 폐하께서는 국경 수비를 튼튼히 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장수들은 아버님이 제갈공명에게 지뢰컵을 먹고 병사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고들 그 수군거린단 말이야. 말도 맞는 말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난 제갈공명을 따라갈 수가 없어. 방금 촉군 진영에서 제갈공명이 장군님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공명이? 열어봐라. 아니 이건 여자 옷이 아니냐?
공은 아마 여자인 모양이구려. 부인네처럼 방에 들어박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놈이 감히 나를 모욕해. 공명 녀석, 나를 겁쟁이라고 놀려서 싸우게 만들고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보겠다는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고 그 수에 넘어갈 수는 없지. 우리 사자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공명은 음식은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병사들의 진을 둘러보고 있답니다. 오, 그래.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건 죽을 날이 가깝다는 증거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초조해진 거지. 그래,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선상, 이 약을 너도 그만. 벌써 밤이 많이 깊은데 걱정 말고 자거라. 네. 하늘의 천지신명이시여, 이 공명의 목성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역적을 치고 천하를 구할 수 있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늘의 천지신명이시여. 선생님! 봉이가 아니냐? 몸이 이러신 줄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왔구나. 네가 돌아왔구나. 난 알고 있었다. 언젠간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을 곁에서 돌봐드리는 게 제 천명이라는 걸 바보처럼 이제서야 깨닫고 달려온 걸 용서해 주십시오. 마석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 기꺼이 죽어갔을 겁니다. 이젠 아무 말도 말아다오, 봉이야. 내겐 옛날 일을 후회할 시간이 남지 않았고 그럴 여유도 없다. 선생님! 봉이야, 바깥에 나가 하늘의 별을 보고 싶으니 차를 준비해라. 네. 승상님. 오, 내 별이 이제 곧 사라질 모양이구나. 내 별이 떨어졌구나. 이젠 끝이야. 죽었다. 제갈이 죽었다. 전국 총공격!
우리 진영에 내가 죽었단 표시를 하지 마라. 조개를 내걸지도 말 것이며 소리내 울지도 말고 조용히 한 부대씩 뒤로 물러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해서 성도로 군사를 돌려라. 만일 사마이가 내가 죽었다는 걸 눈치채고 총 공격을 해올 때는 봉이에게 계책을 얘기해뒀으니 그렇게 따르도록 하고. 봉이야, 넌 이제 다시는 무기를 손에 잡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세상은 싸워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름 없는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힘을 다해 서로 손을 잡고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는 이 세상에 진실로 평화로움을 가져다 줄 길은 없으니 네가 다해야 할 천명은 이 길로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 관우 장군님이 젊은 날에 그러셨듯이 너도 가난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가르치고 평화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네. 이제 됐다. 선생님! 우와! 돌려! 돌자! 텅 비었습니다. 에이, 벌써 도망쳤나? 에이. 저기다! 쫓아라! 모두 없애버려라! 아니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명! 속았다. 아직 살아있었구나. 공명! 공명! 우리 끌어내리는 함정이 없구나. 후퇴! 후퇴다! 이렇게 해서 오장원의 마지막 전투는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이 중단을 물리쳐 압승을 거두었다. 공명승사님, 저는 아버지 관우 장군님이 태어나신 고향인 산동으로 돌아가 승상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천명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촉의 황제 유선은 위나라에 항복을 하고 촉은 멸망하여 마침내 파란 많은 삼국시대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오로지 이름 없는 백성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어갔던 영웅들, 유비, 현덕, 관우, 장비, 그리고 또 제갈공명, 이들의 대의는 백성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멸의 이상이 됐다.